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? 뭐 수백만, 아니 수천만 건 이런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때요. 정말 CPU 하나로는 어림도 없겠다, 막막하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. 네, 오늘은 바로 이럴 때 데이터베이스가 쓰는 아주 강력한 기술이죠. 병렬 처리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했고요.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쏙쏙 뽑아왔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요. 병렬 처리가 정확히 뭐고 또 언제 쓰면 좋고 그리고 쓸 때 뭘 좀 조심해야 하는지 이걸 확실하게 알아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네, 병렬 처리, 이게 뭐랄까, 개념 자체는 아주 직관적이에요. 아주 큰 작업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걸 잘게 나누는 거예요.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요. 그리고 그 조각들을 여러 CPU가 동시에 달려들어서 처리하게 만드는 거죠. 마치 여러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동시에 착착 진행해서 전체 시간을 확 줄이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네, 하나의 무거운 SQL 요청을 여러 CPU가 같이 처리하는 셈입니다.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는 대신에 여럿이 힘을 합치는 거군요. 네, 자료를 보니까요. 특히 인상적인 게 그 몇백만 건 이상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한 번에 조회할 때 이걸 병렬 쿼리라고 하죠. 그리고 또 시스템 처음 만들 때 데이터 엄청 많이 넣어야 하잖아요. 병렬 로딩. 그리고 테이블이 진짜 클 때 거기에 인덱스 만들 때 이럴 때 이 기술이 정말 빛을 발한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예를 들어 인덱스 생성 같은 경우는요. 테이블 전체를 한번 쭉 훑고 정렬해야 하잖아요. 근데 데이터가 많으면 이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거든요. 이걸 여러 CPU가 나누어서 하면 훨씬 빠르게 끝낼 수 있죠. 이런 대규모 작업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. 오, 그럼 그 큰 작업을 도대체 어떻게 나눈다는 거죠? 자료에 보니까 뭐 파티셔닝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. 네네, 맞습니다. 작업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핵심 아이디어는 데이터를 좀 관리하기 쉬운 단위로 미리 쪼개놓는 거예요. 거대한 파일 하나를 작은 파일 여러 개로 미리 나누어 두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까요? 특히 정적 파티셔닝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. 이건 데이터를 아예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분리해서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. 그래서 특정 부분만 작업해야 할 때 아주 효율적이죠. 그 필요한 구역만 딱 골라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뭐 관리도 편하고 혹시 한 구역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데는 영향이 덜 가고요. 성능 향상에 유리합니다. 아하. 데이터를 미리 좀 잘 정리해두면 나중에 병렬로 처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런 거군요. 그래서 병렬 처리를 쓰면 아까 말씀하신 복잡한 분석 쿼리 같은 것도 빨리 돌고 밤새 돌리던 배치 작업 시간도 확 줄어들고 심지어 필요하면 CPU를 그냥 더 꽂아서 시스템 전체 성능을 높이는 거, 그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죠. 그것도 가능해진다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성능 향상이나 뭐 시스템 확장성 측면에서는 정말 큰 장점이죠. 근데 이게 항상 좋은 만능 해결책은 아니에요. 꼭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. 네.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? 무조건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닐 테니까요. 음,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시스템 자원이에요. 병렬 처리는 아시다시피 동시에 여러 CPU를 막 돌리는 거잖아요. 당연히 시스템 자원을 많이 씁니다. 자료에서도 지적하는데 CPU 코어가 그래도 최소 3개, 3개 이상은 있어야 좀 효과를 본다고 해요. 만약에 CPU 코어가 딸랑 2개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억지로 병렬 처리를 돌리면요. 이 CPU들이 작업을 나누고 또 결과를 합치고 서로 조율하고 이런 추가 작업 부담 때문에 오히려 혼자 처리할 때보다 더 느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. 정말요? 자원이 부족한데 괜히 일만 벌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군요. 와, 이거 진짜 중요한 지적이네요. 그럼 뭐 데이터 양이 적을 때는 굳이 쓸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. 그렇죠. 몇 건 안 되는 데이터 처리하는데 여러 CPU를 동원할 필요는 없으니까요. 그건 그냥 자원 낭비죠. 그래서 병렬 처리는 시스템 전체에 그냥 무턱대고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. 정말 필요한 특정 작업,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아주 무거운 SQL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데만 딱 골라서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게 현명합니다. 보통 SQL 코드 안에다가 힌트라고 특별 지시어 같은 걸 넣어요.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한테 이 작업은 병렬로 좀 처리해줘.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. 그렇군요. 딱 필요한 곳에만 특별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요.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병렬 처리는 대용량 데이터를 다룰 때 속도를 정말 확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데 다만 내 시스템 환경, 특히 CPU 코어 수가 어떤지,
또 처리할 데이터 양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써야 한다. 결국은 이 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쓸까? 이 고민이 핵심이군요. 네,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. 기술의 좋은 점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비용이나 조건 같은 걸 균형 있게 봐야죠. 네,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보던 건 어떨까요? 데이터베이스가 큰 작업을 잘게 나눠서 효율적으로 처리하잖아요. 이 분할 정복 전략. 이걸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복잡한 문제나 아니면 너무 방대한 정보들, 이런 걸 처리해야 할 때 어떻게 좀 빌려올 수 있을까? 어쩌면 너무 거대해 보이는 목표도 사실은 작은 단계들로 잘 나누어서 하나씩 착착 해나가는 지혜,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